예전에는 이제 울세라, 써마지, 필러 분리해서 생각했다면 모든 치료가 요즘은 다 콤비네이션이 되고 있어요. 써마지랑 주베룩, 써마지랑 레디오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거의 베스트,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스킨 부스터 중에서 볼륨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품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피부에 뭔가 부스팅을 해주는, 피부를 개선시켜주는 물질을 주입하는 방법을 스킨 부스터라고 한다면 확장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더 깊이 주입할 수 있는 것도 스킨 부스터라고 불릴 수 있는 거죠. 필러까지도 스킨 부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최근에는 그런 개념들이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필러 중에서도 굉장히 묽은 필러, 주베룩 같은 거랑 믹스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얇게 넣었을 때 거의 스킨 부스터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거고, 두 번째로는 예전에는 필러로 사용되었지만 지금은 스킨 부스터로 사용되고 있는 레디어스라는 제품도 있고요. 좀 더 입자가 굵은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에서는 볼륨아이징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스킨 부스터로 저희가 구분하기도 해서, 스킨 부스터를 좀 얇게 놓는 방식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좀 더 깊은 방식으로 놓는 스킨 부스터들을 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름 재생 주사라는 것도 말씀하셨는데, 스킨 부스터를 사용해서 주름을 재생시킬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런 것들의 성분을 굉장히 낮추고 다른 주베룩 같은 것을 섞는다든지 그랬을 때 주름 부위에 넣는다면 그것이 주름을 좀 재생시켜주는 스킨 부스터가 될 수가 있는 거고요. 벨로테로라는 제품을 많이 쓰는데, 벨로테로 소프트 같은 경우는 거의 스킨 부스터급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원장님도 사용해 보시면 알지만 필러라고 보기엔 굉장히 물처럼 묽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름이 많은 부위라든지 들어간 부위라든지, 저는 심지어는 여드름 흉터에도 쓰고 있는데, 그렇게 주사했을 때 그런 것들은 금방 소멸되죠. 한두 달 지나면 이게 필러가 있는 거야 없는 거라고 생각될 정도로 필러는 사라지지만 그 공간만큼도 콜라겐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부스팅 역할을 해주는 것 같고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시술을 했는데 어떻게 희석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 최근에는 좀 더 묽게 희석하면서 얼굴 전체에 볼륨이 없는 데부터 쫙 넣어줬을 때 피부가 콜라겐이 재생되면서 좀 더 피부 결이라든지 또 볼륨까지 같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레디어스라는 제품은 칼슘 하이드록시 아파타이트라고 하는 카라고 하는 필러로서 맨 처음 판매가 됐던 거죠. 팔자라든지 볼이라든지 필러로 채웠던 물질이 최근에는 식염수랑 희석을 하면서 좀 더 묽게 했을 때 시간에 따라서 레디어스라는 성분은 다 소멸이 되지만 또 다른 콜라겐을 채워주는 강력한 자극원이 된다라고 되어 있어서 최근에는 레디어스라는 제품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필러라는 것의 부작용이라든지 그런 거부감들이 많아진 시대가 된 것은 이런 스킨 부스터라는 개념으로 좀 변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원액 자체의 위험성을 갖고 있는 것을 굉장히 희석해서 얼굴 전체에 주입을 했을 때 그런 것들이 재생 효과를 저희가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주입된 것은 분해가 되지만 내 몸에서 콜라겐을 좀 자극시켜줘서 콜라겐이 차오르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스킨 부스터에 기대하는 또 다른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술 받으시는 그런 간격이라든지 아니면 좀 언제쯤부터 효과를 기대하실 수 있는지 그런 부분 좀 알려주실까요? 주베룩 볼륨 같은 경우는 제가 시술을 해보면 맨 처음에는 한 달 간격으로 시술을 했었거든요. 아마도 검색을 해보시면 주베룩 결절, 이런 부작용, 이런 사례가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을 한번 겪으면서 주베룩 뿐만 아니라 레디오스라는 제품도 치료 간격이 우리가 임의적으로 한 달이라는 것은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치료 간격은 두세 달 정도의 간격을 더 많이 띄고 물질들이 너무 누적되지 않도록 뭔가 분해될 수 있는, 콜라겐이 합성될 수 있는 시간을 좀 벌어주는 것이 안전하고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 뭔가 효과를 보기 위해서 욕심을 내다 보면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부작용을 겪게 되는 것 같고요. 노화와의 싸움이 또 피부과 의사의 또 숙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노화라는 과정이 모든 곳에서 일어나죠. 우리 피부에서도 일어나고 근육에서도 일어나고 지방에서도 일어나고, 그런 것들을 바라봤을 때 조기 빠졌으니까 조기만 넣어야지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방향과 흐름을 생각해서 너무도 과하지 않은 치료법을 해드리는 것이 5년, 10년 후를 바라봤을 때도 좋은 결과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예 제품을 선정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어떤 고집을 꺾을 수는 없지만 제품을 딱 정하고 오셨을 때도 이런 방향으로 해드릴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서머지나 울세라 같은 사실 항노화 레이저도 많이 네. 있는데 혹시 그런 조합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부스터와 그런 레이저의 조합? 예전에는 이제 울세라, 써마지, 필러 분리해서 생각했다면 모든 치료가 요즘은 다 콤비네이션이 되고 있어요. 네. 노화라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복합적으로 생기다 보니까 써마지 단독으로 하는 것과 써마지랑 주베룩, 써마지랑 레디오스 기본적인 어떤 방향은 그런 것들을 같이 해야 되고, 볼륨 변화를 무시한다면 그런 써마지라든지 울세라 이런 효과 또한 낮은 효과를 기대할 수밖에 없다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거죠. 탄력 치료, 피부 탄력이든 또 리프팅 시술이든 그런 시술과 볼륨 치료는 이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된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시에 같이 하시는 것이 거의 베스트,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잘 네. 알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네. 오늘 이렇게 여러 주제를 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렇게 새로운 포맷으로 좀 준비를 해봤고 다음에는 또 다른 주제로 또 다른 원장님들이 네. 나와서 진행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피부하모니 김승균, 김지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